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고요.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된 대로 그 지난 11월 15일 날 저희가 영종도죠. 예,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BMW 시험주행장 드라이빙 센터에서 5G 커넥티드 카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퀀텀이라는 브랜드도 런칭을 했고, 그 저희 5G의 그 브랜드가 퀀텀인데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퀀텀 점프의 퀀텀의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퀀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혁신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부제로 써 있는 게 뭐였죠? Everything is alive.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사물들이 죽었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이렇게 그 기계적인 사물들에게 네트워크와 지능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살아있는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저희의 5G의 비전을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 뭐 로봇하고 자동차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 로봇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네트워크와 아주 빠른 네트워크와 그리고 지능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자동차가 이게 하나의 살아있는 어떤 alive된 thing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뭐 영혼을 불어넣는다고 할까? 뭐 좀 과장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사실은 훌륭한 스피커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저희 뭐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뭐 정구민 교수님, 그 다음에 자부연 이관재 본부장님도 어떻게 보면 이 동네에서는 거의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쪽에서는 뭐 다 아시는, 그러니까 모르면 간첩인 뭐 그런 수준의 분을 모셨고, 그 다음에 뭐 역시 그 다음에 그 현기차, 현대자동차 쪽 모셨고, 국내를 대표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 기업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 그 다음에 그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하고 이렇게 어깨를 겨루면서 최근에 또 아이오닉이라고 해서 LA 자동차 쇼인가요? 거기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 솔루션 회사들이죠. 뭐 엔비디아라든가,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밖에 비디오로도 보셨겠지만은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딥러닝 기술, 뭐 머신러닝 이런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GPU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텔이 약간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는 아시겠지만은 뭐 독일을 대표하는 아주 부품 업체로서 테크놀로지 중심의 회사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시를 가끔씩 보다 보면은 야, 정말 이 저먼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브레이크 타임 때는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도 하시면은 오늘 하루가 굉장히 뜻깊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몇 장만 제가 이렇게 앞에 인트로 부분만 얘기를 하고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뭐 굳이 제가 다룰 얘기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에너지와 그다음에 에너지의 변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계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기적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요즘 뭐 컴퓨팅이라는 것도 결국 에너지이기 때문에 되겠죠. 뭐 이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키워드들, 테마들이죠. 인더스트리의 테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인더스트리얼 IoT,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서 이제 자율주행이 하나의 커다란 그 구심점이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나머지의 기술들이 다 5G까지 포함해서 묶어진 게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반드시 5G만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뭐 LTE 에볼루션도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5G가 좀 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5G가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5G의 밸류는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기존의 모든 모바일 인터넷은 결국은 유선의 인터넷에 그대로 이제 모바일로 가져온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파라다임이 베스트 에포트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이제 모바일 인터넷도 베스트 에포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죠. 이제 그런 것을
드디어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리얼타임 인터넷으로 모바일 인터넷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밴드위스지만 뭐 릴라이빌리티, 레이턴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미션 크리티컬을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유선 인터넷하고는 확실하게 이제 다른 밸류 프로포지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미션 크리티컬.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돈을 만들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케이스가 훨씬 잘 나오죠. 베스트 에포트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는 거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차징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훨씬 더 모네타이제이션 하기가 쉽고 설득력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거 하나로 브렉스루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언리미티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 얘기하는 AR, VR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렇죠? 뭐 위치적으로도 자유롭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컨텐츠로부터 자유롭고 소셜 미디어에서도 자유롭고 그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무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서비스가 5G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AR하고 VR 같은 거죠.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이런 데서 이제 5G의 역할이 크지 않나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뭐 각각을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더라도 뭐 특히 이제 뭐 지능형 서비스 같은 경우 AR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뭐 어제 사실은 이제 이제 미국의 IBM이 왓슨이 있다면 국내 이제 중소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강소기업이죠. 솔트룩스라는 회사가 아담이라는 걸 런칭을 해서 저도 어제 가서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VR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가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주 저희 SKT하고 직접 관련 없는 회사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션 크리티컬 할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두 개인데 하나가 로버트가 하나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위험한 재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런 곳에 이제 로봇을 보내고 똑같이 원격에서 제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사람을 살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구조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다 미션 크리티컬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릴라이블하고 레이턴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밴드위스가 나와야만 다양한 소위 말해서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죠. 그래서 세이프티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션 크리티컬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언리미티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디지털 월드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사람을 피지컬 월드를 뭐 디지털 트윈을 한다든지 아니면 CPS를 통해서 사이버 피지컬 매핑을 통해서 버추얼 월드를 만들어내고 그걸 실시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미디어 경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리모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서로 간에 그 하나의 공간을 쉐어함으로써 버추얼 공간을 쉐어함으로써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을 텔레포트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텔레프레젠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마이크로하거나 아주 매크로한 그런 그 정보를 아주 손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이런 기업들도 나오고 VR 디바이스들도 뭐 현재까지는 아직 약간 디자인 상태가 약간 폼팩터가 이렇게 좀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좀 지나면 이제 한 서드 제너레이션 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이스한 폼팩터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뭐 엄청난 산업에 임팩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기존의 산업 구조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익스피리언스하거나 생활하거나 아니면 경험하거나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거의 스타일들이 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시프트된다, 바뀐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적합하게 이제 5G 인프라를 구조를 이제 아키텍처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키워드가 주로 소프트웨어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디피케이션, 아니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X, 그래서 뭐 SDN,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혹은 버추얼라이제이션, NFV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액세스 쪽에서는 이제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가기 위해서 뭐 좀 더
그 하이 레벨 프리퀀시 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그 차세대 무선 전송 기술을 이제 수용하는 구조가 되고 기존의 정형화된 픽스드된 토폴로지를 벗어나서 이제는 굉장히 그 아자일하고 다이나믹한 토폴로지로 아키텍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통신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5G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5G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가 증강된 형태의 자율주행,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한 차량 관리 제어, 그다음에 worry free라는 카 매니지먼트,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경험의 창조, 이렇게 인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보면 증강 자율주행이라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에 보면 차량 내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뭐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레이더도 뭐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그다음에 뭐 라이다, 그다음에 비전 센서들, 뭐 굉장히 여러 종류의 비전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레인지에 대한 그 제약 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짧은 거는 수미터, 긴 거는 한 100m나 뭐 그래봐야 뭐 더 멀리 가봐야 한 200m 내 반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센싱을 실시간으로 해나가면서 거기에 정보에 따라서 자율주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5G가 연결이 되면 소위 말하는 이 센싱의 커버리지가 무한대로 넓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네트워크의 어시스트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가 피지컬한 센서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거의 뭐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소싱된 인포메이션, 다이내믹한 인포메이션과 그다음에 서버에서 스트리밍 받을 수 있는 실시간의 그런 다이나믹 맵 정보 같은 거, POI 정보라든지 그런 굉장히 리치하고 다이나믹하고 실시간적인 정보들을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더 어그멘테이션 시킨다라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워리 프리 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소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차에 요즘 얘기하는 공유경제 같은 카쉐어링을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것을 심리스하고 아주 이지 투 유즈하게 그런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가 차를 갖고 있을 때 도심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파킹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뭐 그다음에 백화점에 가서 파킹할 때도 그렇지만 하여튼 파킹을 포함한 이 도심 내에서의 차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도난 이슈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워리 프리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네트워크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차 안에서 드라이빙 하는 거로부터 이렇게 좀 벗어나는 거죠.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러면 차 안에서 뭐 할 어차피 A에서 B로 이동한다 그랬을 때 그 시간만큼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 안에서 어떤 좀 더 생산적이고 아니면은 카 인포테인먼트를 좀 더 좀 편하게 즐긴다든지 이런 차량 내에 다양한 그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나 인프라하고 또 네트워크하고 연동이 되면서 차 안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 차 안에서 이렇게 그 스마트 워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다라는 큰 비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저희 그 SK텔레콤의 이러한 그 미래의 5G 네트워크된 그런 카에 대한 비전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어서 저희 박진영 원장이 네트워크 기술 원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